이 영상 클릭하신 여러분은 이미 보통 여행으로는 만족 못하는 분들이실 것 같아요. 한국에서 못 보는 공연도 보러 가고 싶으실 것 같고, 미술관도 잘 골라서 그 공간의 의미랑 그 작품의 의미까지 제대로 감상해 보고 싶으시고, 압도적인 감동을 남들과 나누고 싶고, 좀 더 깊이 있는 인문학 여행을 해보고는 싶은데, 패키지 여행은 성에 차지 않고, 자유여행은 준비할 시간이 없다. 새로운 방법은 뭐 없나 찾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클릭 잘하셨고요. 오늘 20분만 투자하시면 제가 하고 있는 인문학 여행이 어떤 건지, 그 안에 담겨있는 문화인류학자의 관점은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의 니즈에 따라서 저희 노하우를 잘 이용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랑 가지 않으시더라도 앞으로의 여행을 고르는 기준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가 이런 여행을 만들게 된 출발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대형 여행사 인솔자로 일하던 2008년 가을에 휴가를 내서 스페인의 까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어요. 거의 2달 여행했고요. 그런데 걷기보다 먹기에 집중하게 되더라고요. 매일 점심 저녁을 스페인 사람들처럼 코스로 2시간 넘게 와인을 마시면서 천천히 먹었거든요. 전 세계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먹는 게 그렇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집에서 식사 시간이 됐어요. 엄마가 하는 말이 빨리 먹어 치워라. 평생 들어온 말인데 그날따라 너무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먹어 치우는 인생을 살아왔지? 그리고 왜 우리는 보아 치우는 여행을 해왔지? 이제 우리도 음미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 최소한 여행할 때만이라도 그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유럽에서 번 돈은 유럽의 미식 문화를 연구하는 데 다 쓰자 생각을 하고 유럽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들을 다니게 됐고요. 경향신문 칼럼부터 시작해서 제가 쓰는 글이나 방송에는 대부분 미식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원에 가서 문화인류학자가 됐고요. 서울대학교 인류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논문 주제가 한국인의 해외여행 문화가 분화되는 과정이었어요. 거기에 제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1997년에 인도를 6개월 동안 배낭여행한 것부터 시작해서 스쿠버 다이빙에 미쳐서 온갖 바다를 다니다가 여행기도 썼고요. 네, 메콩강 따라 자전거 여행을 하고 또 책을 썼습니다. 대형 여행사에서 인솔자로 100회 넘게 인솔을 했고요. 단체 배낭여행부터 미슐랭 미식여행까지 VIP 투어까지 그리고 유럽,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다양하게 다녔고요. 이런 여행 경험들 위해 문화인류학자의 관점까지 합쳐지니까 여행을 기획하고 싶어졌죠. 미술관 도슨트는 그림 앞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음악 전문가는 음악회에서 음악을 분석해 준다면 문화인류학자는 총체적인 문화를 해석합니다. 바흐의 초상화 앞에서 시작해서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유명해졌나? 왜 이 도시에 인재들이 모여들고 이런 공연장이 생겼나? 그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마셨고 무엇을 믿었나? 누가 어떤 철학으로 그 도시를 편집했고 어떻게 새로운 예술을 만들어냈나? 이 총체적인 문화를 질문합니다. 예술의 감동을 미술관과 공연장 바깥으로 도시 전체의 맥락으로 확장해서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남의 문화를 통해서 나의 문화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 그러다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는 것. 그게 문화인류학자가 만드는 여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많은 여행자들을 인터뷰했는데요. 기존 패키지 여행에서 쇼핑과 옵션을 싫어하시는 건 당연하고요. 미술관도 보고 싶은데 입장료가 비싸서인지 들어가지도 않더라. 미술 여행이라고 해서 갔는데 그림 앞에서 뻔한 설명이 너무 길어서 내가 감상할 시간이 없더라. 음악 투어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랑 갔는데 가격이 2배, 3배나 비싼데 30명이 넘는 팀이어서 정작 깊이 있는 대화는 할 수가 없더라.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여행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기획한 사람, 판매한 사람, 현장에서 인솔하는 사람이 전부 다르죠. 그래서 기획 의도가 현장에 닿지 않고요. 참가자들이 서로를 모를 수밖에 없고요. 기획에 참여할 수도 없어요. 이 생산 구조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저는 4가지 혁신을 해봤습니다. 테마, 동선, 먹고 자는 방식, 그리고 사람인데요. 1번 테마입니다. 기존 패키지는 유명 관광지를 찍어내는 구조예요. 연중 같은 상품을 대량 생산하죠. 근데 저는 최대한 축제에 맞춰갑니다. 바흐 페스티벌, 핸델 페스티벌, 맨델스존 페스티벌, 니스 카니발, 크리스마스 마켓, 프라하의 봄 음악 축제, 나발리스 바로크 축제, 임윤창 콘서트, 조성진 콘서트 이런 일정을 최대한 맞춥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문화를 편집하는 방식, 그 도시를 브랜딩하는 방식, 그런 무대 뒤의 이야기까지 함께 해석해 보려고 하는 거죠. 한 사회의 문화를 층층이 진하게 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발 전에는 제가 직접 쓴 여행 인문학 가이드북을 드리고요.
관련 책도 추천해드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읽습니다. 한국에서부터 관점을 준비해서 가면 현장에서 흡수되는 깊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줄일 수 있는 이동 시간은 최소화하고요. 그 최고의 방법이 크루즈죠. 밤에 이동하고 아침에 눈 뜨면 새 도시에 도착하기 때문이죠. 호텔을 옮기느라 짐 쌌다 풀었다 스트레스 받을 이유도 없고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아침을 먹다 보면 항구에 도착하고요. 맑은 정신으로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면 미술관 오픈런을 할 수가 있어요. 많은 미술 전문가들이 몰타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시죠. 라 발레타에 있는 까라바조의 작품 세례요한의 참수를 보고 싶지만 몰타에 가는 게 쉽지 않죠. 근데 크루즈로는 너무 쉽게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루즈로만 갈 수 있는 미술관들 동선을 특히 열심히 짜놨고요. 오픈런에서 들어가면 이런 장면을 그냥 독대를 할 수가 있어요. 2시간, 3시간 충분히 감상하고 예술가들이 다니던 단골 카페에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같이 온 팀원들과 함께 작품에 대해서 그 감동을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동네 백년도포에서 그 동네 역사가 담긴 음식을 먹을 수가 있죠. 대중교통도 짧은 구간에서 적당히 탑니다. 마르세유에서 저희 멤버 중에 경영학 교수님 한 분이 제가 택시를 태워드린다는데도 메트로 한번 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그 동네에 대중교통을 타봐야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공공 디자인 의식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현지 문화를 최대한 느낄 수 있는 동선을 짭니다. 크루즈가 아닌 육로 여행도 독일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다니고 있는데요. 도시 하나를 잡고 주변 소도시를 다녀옵니다. 독일 라이프치히에서 4박을 하면서 기차로 이 지도에 나오는 이 작은 소도시들을 그때그때 축제에 맞춰서 조합을 해서 다니고요. 소도시에 있는 미술관, 궁전, 양조장, 백년도포 이런 곳들을 다 하루씩 보고 오는 거죠. 매일 호텔을 바꾸지 않고도 한 지역에서 여기저기를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좋은 방식입니다. 항상 패키지로는 갈 수 없는 로컬 맛집에 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소수정예로 다닙니다. 미슐랭 스타의 세컨 레스토랑도 가고요. 나폴리 정통 피자집도 가고 마르세유의 원조 부야베스 식당도 가고 그 동네의 역사를 먹어봅니다. 호텔도 바꿨는데요. 기존 패키지를 다녀보신 분들이 항상 불만이 있죠. 호텔이 시 외곽이라서 밤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도심까지 가려면 택시비가 수십 유로라면서 가이드가 못 나가게 겁을 준다라고 하시죠. 저는 항상 도시 구시가지에 숙소를 잡아요. 밤에 나가서 걸어 다닐 수 있고 와인도 한잔 할 수 있고 사람들과 섞일 수 있는 곳에 호텔을 잡죠. 그래서 다녀오신 분들이 가는 데마다 도시 한복판이어서 밤에 타파스도 먹고 와인도 마셨다라고 자랑을 하시고요. 피곤하신 분들은 중간에 호텔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요. 그런데 4번이 핵심입니다. 여행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같이 가는 사람이 진상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예요. 옆자리에서 불만만 쏟아내는 분, 식당에서 플라스틱 통에 소주 담아와서 계속 드시는 분, 만나자마자 호구조사 하시는 분, 약속 시간에 매번 늦는 분, 계속 패키지 여행 가시다 보면 이런 분들 한두 번씩은 만나시잖아요. 물론 대부분 좋은 분들이시겠지만 이런 분 한번 만나면 대형 여행사 패키지 다시는 안 간다고 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황금양털 클럽입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함께 갈 사람들을 먼저 만나는 거죠. 저희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 2가지 모임을 해요. 오전에는 온라인으로 여행 인문학 독서 모임을 하고요. 미식책이나 미술책을 많이 읽고요. 오후에는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서울의 미술관에 가서 전시를 같이 보고 서울에서 음식으로 세계 여행까지 합니다. 모로코 식당에서 먹고 튀르키예 카페에서 디저트를 먹는 것 같은 동선이고요. 이렇게 하면 해외여행의 리허설이 되고 함께 갈 사람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서로의 취향과 매너를 확인한 다음에 출발하고요. 여행지에서 처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사이로 출발하는 거죠. 지금까지 함께 하신 분들은 약간 이중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세요. 대학 교수를 조기에 은퇴하고 이탈리아 가이드를 하려고 했던 분, 조기 은퇴하고 하루에 미술관을 3곳씩 다니고 계신 영어교사, 조형 예술가가 된 대기업 임원, 회사를 다니면서 미술 컬렉팅 책을 쓰는 작가님, 회사를 경영하면서 사진작가로 활동하는 분. 이런 분들 공통점이 2가지인데요. 평생 문화적 호기심이 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있는 분들이에요. 황금양털 클럽에 오시면 이런 분들과 만나서 우리가 가는 여행이 이런 거구나 라고 감을 잡으실 수 있고요. 제 투어를 신청하시면 황금양털 클럽에 자동 가입됩니다. 아니면 여행은 언제 갈지 모르겠지만 가입부터 해두셔도 돼요. 연회비 35만 원이 있는데 투어에 참가하시면 전액 여행비에서 차감이 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꼭 함께 가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아트에 내 인생의 르네상스라는 슬로건, 이걸 설명을 좀 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중장년인 분들은 인생이 활짝 꽃피지 못했을 확률이 크거든요. 어릴 때 정치적, 경제적으로 자원이 제한돼 있었고, 사회생활이나 가족생활을 하느라 시간도 자유도 없었고, 남녀차별, 장남이어서 장녀여서 맡았던 역할이 있고,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지 못했고, 나만의 관점을 발전시킬 수 없었을 확률이 크죠. 그래서 저는 사회적 역할을 어느 정도 완수를 하고 중년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의 르네상스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르네상스가 일어났던 바로 그 도시에 가면 감각이 확 깨어나는 순간이 옵니다. 아까 제가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음미하는 인생을 살겠다라고 깨달았지만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다가 대학원을 가니까 바로 영혼이 피폐해지더라고요. 그때 이탈리아 피렌체에 한 2주 정도 있었었는데요. 여행이 아니라 학회 발표와 조사 사이에 찌든 기간이었어요. 완전히 혼자였고요. 아침에 동네 카페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마시고 사람이 거의 없는 시간에 오픈런을 해서 우피치 미술관에 들어갔죠. 우울하고 어두운 중세 종교화를 막 지나서 한 방에 들어섰는데 영혼이 확 깨어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때 제 앞에 있었던 게 보티첼리의 비너스 이탄생이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밝은 색채가 있구나. 이렇게 다시 태어난다는 뜻을 가진 르네상스. 르네상스가 그날 저한테 확 스며든 거죠. 제가 인솔자로 참 미술관도 많이 다니고 책도 많이 봤는데 그렇게 깊은 느낌을 온몸으로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술은 완전한 타이밍에 완벽한 컨디션으로 최적의 순간에 최적의 방법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후로 그런 것에 되게 집착을 하게 됐고 동선을 완벽하게 만드는 장인이 되려고 노력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여행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난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방학 숙제로 클래식 음악을 매일 1시간씩 듣고 기록을 했어야 되는데 그때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 돈을 모아서 카세트 테이프를 사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항상 써 있었던 게 베를린 피라모닉 오케스트라, 베를린 피라모니에서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 지휘. 어릴 때 항상 그걸 상상했어요. 언제 저기 한번 가보나. 그러다가 드디어 베를린 필하모니에서 공연을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어릴 때 항상 꿈꾸던 그리스인 조르바의 저자 니코스 카잔차키스의 무덤 앞에 서는 순간이 있었고요. 괴테의 파우스트에 등장하는 지하 술집에도 가보게 됐고요. 성경에서만 읽던 고린도에도 직접 가보게 됐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인생에서 상상만 하던 것이 확 꼽히는 느낌, 다 중년에 와서야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귀한 순간에 말 통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슬펐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 귀한 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과 다닌다면 인생 후반전이 얼마나 행복할까 싶고요. 그래서 그런 인문학 여행을 나도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제가 4가지 방법을 만들어 놨어요. 제가 지난 몇 년간 자유여행 강의를 하고 자유여행을 다니시도록 교육을 하는데 되게 힘썼는데요. 그런데 준비할 시간이 없다. 그냥 따라가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과 컨텐츠도 계속 발전을 시키고 있지만 최근에는 투어를 많이 발전시키게 됐어요. 교육과 컨텐츠와 투어가 함께 가야 이렇게 해야 인문학 여행이 깊어진다는 게 제 정석이고요. 이 4가지 경로는 이 유튜브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을 누르면 다 링크가 나오고요. 지금 화면에 QR코드를 찍어 보셔도 나옵니다. 첫 번째가 투어부터 그냥 바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든 투어 중에 관심 있는 거를 홈페이지에서 디테일하게 보시고 카톡으로 신청하시면 제가 만든 인문학 여행 그대로 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중해 크루즈가 시그너처 투어입니다. 지중해는 한번 제대로 여행하고 싶지만 한국인들은 여행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길지 않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알차게 써야 되는데 크루즈만큼 그 시간을 아껴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유튜브에서 설명한 적도 있지만 잘 모르겠다 하시면 MSC라는 선사의 가장 베스트셀러인 월드 유로파, 그리고 내년부터는 월드 아시아라고 하는 3배가 나오는데 이 2가지 크루즈로 가시면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장 집중하는 투어는 10월, 12월 크리스마스 마켓 시즌, 그리고 2월에 니스 카니발과 연결하고 마르세유 미술관이랑 연결하는 이 3가지 일정을 가장 밀고 있고요.
소수정예로 갑니다. 그리고 육로는 독일과 일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도쿄 인문학 여행 3박 4일 풀로 가고, 그리고 6월에 바흐 페스티벌, 핸델 페스티벌을 가고, 11월에는 멘델스존 페스티벌을 가죠. 이런 여행들은 소그룹을 짜서 오시면 바로 날짜를 맞춤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모임 장이시라면 5명 이상 취미 맞는 분들하고 손잡고 오시면 날짜를 확정해 드려요. 이 유튜브의 설명란을 눌러서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가장 빠르죠. 그리고 두 번째 경로는 커뮤니티부터 가입하시는 거예요. 투어는 언제 갈지 모르겠다, 사람들을 먼저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클럽에 한번 나와서 저도 확인하고 같이 갈 사람들도 확인한 다음에 결정하셔도 됩니다. 세 번째가 크루즈 여행의 경우에는 1대1 자유여행 PT를 받는 거예요. 동행 투어에 함께 가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시간이 안 맞거나 아니면 나는 자유여행이 너무 좋아. 그런데 이 자유여행을 혼자 준비하는 거 겁나기도 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해서 효율적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바로 대상입니다. 크루즈는 선사나 배나 항차나 캐빈 등급이나 기항지 동선 같은 변수가 되게 많거든요. 혼자 다 찾아보고 결정을 잘 내리려고 하면 일주일 이상 그냥 갈 수도 있고요. 아무리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도 현장에서 계획대로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시간값을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시면 그냥 아웃소싱 하시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상담을 하고 과외를 하고 그리고 원하시면 예약 대행도 해드리고요. 가이드북 드리고 그리고 여행 중에 1대1로 카톡 상담까지 해드려요. 그러면 긴장하거나 걱정하거나 하지 않고 더 여행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 크루즈를 플랫폼에서 직접 예약해서 자유여행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외국 사이트에서 예약하시면 나중에 환불이나 변경이 힘들 수가 있어요. 영어로 하는 거 자체도 힘들고요. 그런데 크루즈 가격은 산업 구조상 외국 사이트에서 예약하시는 거나 한국에서 저 같은 에이전트한테 예약하는 거나 가격 거의 똑같거든요. 그런데 에이전트한테 맡기면은 1대1로 상담해드리고 저는 이렇게 PT까지 같이 해드리니까 에이전트한테 하시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네 번째 경로는 일단 여행 인문학 공부부터 하고 싶다.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구독하시는 가이드북이에요. 월드 유로파라고 하는 베스트셀러 가이드북은 다 써놨고요. 그리고 지중해의 15도시도 다 써놨습니다. 그리고 해외 클래식 원정 가는 법 또 다 써놨고 독일과 체코에 대해서 수십 개의 리포트가 올라가 있고요. 이제 가을에는 일본 인문학 여행 가는 거에 대해서도 쓸 예정이에요. 지금 거의 130편 정도가 올라가 있는데 제가 투어할 때마다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구독하시는 게 최신 가이드북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월드 유로파의 경우는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없어서 제가 이 책 한 권은 PDF로도 사실 수 있게 해놨지만 여행 다닐 때 계속 모바일 폰으로 최신 정보 업데이트된 보시려면은 이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에서 구독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죠. 제가 이 일을 계속하는 이유는 하나인데요. 여행 인솔자 일에는 좀 마약 성분 같은 게 있어요. 지난 20년간 여행 인솔을 하다 보면 수고하고 짐진 자들이 며칠 만에 표정이 싹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영감을 얻는 분들. 그래서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떻게 가느냐보다 누구랑 가느냐가 바뀌면 여행이 바뀌고 여행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이걸 많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다른 시도는 해봤는데 결국 여행업을 떠나지 못하고 여행을 계속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앞으로 점점 더 여행의 취향과 철학이 통하는 분들을 더 격렬하게 찾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여행의 정석으로 앞으로 여행을 그리고 여행 컨텐츠를 계속 만들어갈 예정이고요. 우리 너무 비슷한 취향이다,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면 이 4가지 경로 중에서 하나라도 시작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리고요. 일단은 이 유튜브 채널에 구독을 눌러 놓으시고 인생여행 미루지 마시고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르네상스, 내 인생의 르네상스, 내 인생의 르네상스, 크루즈